1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읽어야지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반영이 되어서 책을 골라주게 되면 보통 엄마 아빠가 이거 읽었으면 좋겠네 하는 책들은요, 아이들이 대부분 읽기 싫어해요. 아이가 책을 읽는데 한 글자씩 꼭 틀리게 읽어요 라든지 한 줄 건너뛰고 읽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도서관에 가면 대다수의 아이들이요 만화책을 다 읽고 있거든요. 제 딸아이도 만화책에서 글책으로 옮겨갈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방법인데요. 안녕하세요. 브런치 책류가 김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문제, 바로 아이들이 학습 만화와 유튜브 영상만 보고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초등 1학년 때 한글을 익힌 후에 책 읽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만화책으로 전부 다 넘어가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대다수의 아이들이요 만화책을 다 읽고 있거든요. 막 한글을 배우고 읽기 시작해서 이제 책 읽기의 황금기에 접어들었는데 너무너무 속상하죠. 이 문제는 단순히 독서 습관의 문제를 넘어서요, 아이의 초등 6년 전반적인 언어 능력과 사고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아이에게 책을 읽히세요 라는 말보다는요, 왜 책을 초등 저학년 때 꼭 읽혀야 하는지 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처음 책 읽기를 시작할 때 주의할 점과 만화책에 빠져있는 아이를 글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요, 추천 책들을 공유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읽기 능력은 곧 사고력과 같습니다. 읽기 능력이요 높을수록 사고력도 같이 향상이 되는데요, 먼저 한글을 배우고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누구나 다 글을 읽게 되잖아요. 아이들은 보통 7살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글자를 배우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6년 동안 읽기 훈련을 통해서 이 능력을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책을 읽으면서 내용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부족하면 아이는 책을 읽다가요 자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재미를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엄마 책 재미없어요 이러면서 책을 덮게 되죠. 그럼 또 어머님들은 우리 애는 책 안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책을 권하지도 또 사주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아이가 읽는 책이 아이의 현재 읽기 수준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1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읽어야지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반영이 되어서 책을 골라주게 되면 그게 아이 수준에 맞지 않을 수가 있고요, 아이 취향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좀 더 쉽고 가벼운 책으로 읽기 수준을 내려서 읽히시면 좋을 거예요.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아이가 한글을 읽을 줄 알아도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게 너무 좋은데요, 한글을 금방 배우고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기보다는 그냥 글자를 소리 나는 대로 읽기 바쁘거든요. 말 그대로 읽기 연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시기라서 막 글자들을 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즐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기 전 15분 정도 짧은 책 한 권이라도 엄마가 읽어주면 그 책의 이야기가 정말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읽기 시작한 시기에도 책을 읽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는 책이 주는 재미를 느끼고요, 엄마가 읽어주는 글자를 또 눈으로 따라가면서 한글을 점점 바르게 읽기 시작하고 점점 스스로 읽기에 도전할 동기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읽기 독립을 시키면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아이가 글자를 틀리게 읽더라도 바로바로 지적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스스로 반복하면서 읽기에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그냥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EBS 다큐멘터리 중에 책맹인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강아지에게 책을 읽어주는 실험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책 읽기를 싫어하거나 책을 전혀 읽지 않던 아이들도 매일 아침 강아지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읽기 능력도 엄청 높아지고요, 책 읽기를 즐거워하게 된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아지는 어떤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지도 글자를 잘못 읽었다고 전혀 지적하지도 않으니까요.
제가 강연 갔을 때 받는 질문들 중에 아이가 책을 읽는데 한 글자씩 꼭 틀리게 읽어요 라든지 한 줄 건너뛰고 읽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네, 다 괜찮아요. 지적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아마도 어머님들이 이제 막 글자를 배우고 있는 시기라서 틀리게 읽으면 그대로 배우게 될까봐 걱정이 되셔서 순간순간 고쳐주고 지적하시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적하면 읽고자 하는 열의도 확 꺾이고요. 자꾸 틀리니까 지적받아서 더 안 읽으려고 하거든요. 물어볼 때만 알려주시면 되세요. 엄마가 다시 그 책을 읽어줄 때는 본인이 잘 모르거나 틀렸던 글자들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마음속으로 다 느끼고 익히거든요. 그맘때는 글자를 읽기 시작하면 닥치는 대로 모든 글자를 읽고 싶어 할 때라서 정말 독서 습관 들이기 제일 좋을 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습 만화와 유튜브 영상에 익숙하죠. 이런 미디어는 짧고 강렬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사실 책 읽기보다 즉각적인 만족감을 줄 수가 있죠. 그래도 이런 환경에 적응된 아이에게도 책 읽기의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꼭 포기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읽는 학습 만화와 연결된 주제를 다룬 동화책이나 이야기책으로 시작하면 좀 더 쉽게 책 읽기에 흥미를 붙일 수가 있어요. 글밥은 조금 적은 걸로 선택을 하시고요. 다양한 미디어를 함께 활용하는 건데요. 영화나 만화책이 같이 나온 글책을 읽으면 일단 스토리에 익숙해지기 쉬우니까 글책 읽기에 좀 더 흥미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시리즈물은요, 아이들한테 친숙한 환경에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읽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주거든요. 승민이의 일기 시리즈나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 은지와 호찬이 시리즈 같은 책들, 그리고 또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 중에 재미있는 시리즈물들이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읽는 시리즈들이에요. 그림도 있고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고 같은 또래 아이들의 이야기라서 공감이 아주 많이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딸아이도 만화책에서 글책으로 옮겨갈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방법인데요. 그래픽 노블을 활용하는 거예요.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취하는 작품을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요. 보통의 만화가 가벼운 소재를 다루는 것과는 다르게 그래픽 노블은요, 철학적이고 진지한 주제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화처럼 시각적인 요소가 풍부하기도 하고요. 글책과 같은 깊이 있는 이야기도 담고 있어서 부담 없이 접근하기 쉽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만화에서 자연스럽게 글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겁니다. 만화 대체 책으로 추천할 만한 그래픽 노블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괜찮아 나탈리 네 모습 그대로 충분해. 미국에서만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와 워싱턴 포스트 최고의 그래픽 노블로도 선정된 나답게 유쾌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은 그래픽 노블 시리즈예요. 평범한 11살 소년 나탈리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단짝 친구 절교선언, 첫사랑 시작, 새롭게 사귀게 된 친구들과의 만남 같은 나탈리의 일상은 평범한 듯 하지만 다양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읽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요, SCP 재단인데요. 특히 이 책은 남자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놀라운 상상력이 가득한 SCP 재단을 재미있는 만화와 생생한 사파로 새롭게 풀어낸 그래픽 노블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괴물, 몬스터 귀신 이런 것들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정말 딱인 책인데요. 으스스한 괴물부터 귀엽고 이상한 동물들, 그리고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물건들을 소개하는 글들이 꽤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도 흥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읽어내는 책이에요. 다음은 나의 콜레트인데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온 주인공 콜레트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유머와 따뜻함이 가득한 책이고요. 친구 사귀기에 어려움을 다룬 초등학생 공감형 이야기라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다음은 마녀를 잡아라입니다. 로알드 달의 유명한 작품 마녀를
잡아라를 떠올릴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작품 맞아요. 마녀한테 붙들린 아이가 쥐로 변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페넬로프 바지웨가 로얄드 달의 원작을 2020년에 그래픽 노블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책입니다. 영화도 있고 로얄드 달의 글책도 있으니까요. 다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엘데포인데요. 이 책은 저랑 딸아이가 제일 처음 접한 그래픽 노블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그래픽 노블을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제 딸아이가 누구 주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책입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보청기를 통해서 세상을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성장 이야기예요. 자신의 장애를 유머스럽게 표현하는 주인공의 자신감을 잘 표현해주고, 또 친구 관계에 대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뉴베리 아너상 수상작이에요. 다음은 내 인생 첫 캠프인데요. 칼데코 아너상과 아이스너상 수상작인 베라 브로스골의 그래픽 노블이에요. 이민자 출신의 주인공 베라가요, 한 달간 가게 된 스카우트 여름 캠프에서 갈등하고 좌절하면서 한 뼘 더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어디에든 속하고 싶어서 고군분투하는 베라의 모습을 보면서 또래와의 관계 맺기에 서툰 아이들이 읽으면 많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키드입니다. 주인공 조던이 새 학교에서 겪는 문화적인 차별과 적응 과정을 유쾌하고 진지하게 그려낸 이야기인데요.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뉴베리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다음은 롤러걸입니다. 롤러 더비 선수에 도전하면서 자신감을 키우고 우정을 다시 찾아가는 소녀의 성장 이야기예요.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도전과 열정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에요. 다음은 내 인생은 삐삐 롱스타킹입니다. 어머님들도 많이 아시고 계신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자유분방한 소녀 삐삐가 친구들과 벌이는 모험 이야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봤던 건데요. 고전 명작을 그래픽 노블로 재해석해서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작품인데, 그래픽 노블을 읽고 나서는요, 시리즈 문고로 나온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도 관심 있게 더 잘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엄마 아빠가 이거 읽었으면 좋겠네 하는 책들은요, 아이들이 대부분 읽기 싫어해요. 그냥 손잡고 도서관 가서 아이가 보고 싶은 책 스스로 고르게 하시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골라서 이거 읽어라 하지 마시고요. 딸이 한글을 배우고 도서관에서 처음 책을 스스로 고를 때 엄청나게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자주 도서관을 가면서 눈에 어느 정도 어떤 책들이 어디에 있는지 익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읽고 싶은 걸 잘 고르더라고요. 좋아하는 작가도 하나둘 생기면서 찾아 읽기도 하고요. 요즘 아이들의 책 읽기도 공부 잘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느낌이라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책 읽기를 즐기면서 인생을 또 풍요롭게 사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의 읽기 독립을 위해 힘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만화책에 빠져있는 아이의 독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겨울방학 되시고요.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